어, 이것은 소형 RC카 방식의 비행체인데요. FX80이라서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에서 300 mAh 배터리로 15분에서 20분 비행 가능. 수리탄 같은 거 만약에 폭약의 이력이 있으면 우라늄, 토듐, 플루토늄 가루 구조를 넣었다고 합시다. 이거 2만 원대인데 여기다가 보병한테 하나씩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추가로 장착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에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국제 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군이나 뭐 어떤 기업에서는 각각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숫자 방식이니까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하늘 지도 또 이런 거 만들어서 그중에 가스가 피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육지지도 만들 수 있고요. 모든 카메라는 이에 연동을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입체로 판단을 하고요. 사람도 각각 입체로 이런 사물도 입체로 판단해서 계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대응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각각 움직이는 표적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번호를 따라 사람 일련 번호를 따라서 추적하거나 자동 전투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이에 연동을 하는데 이 카메라를 탑재해서 뭐 이렇게 발사원 망각 방식으로 표적을 하면 걔가 이제 표적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스스로 이렇게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고요. 표적과 비교를 하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게 어떻냐라는 거죠. 여기다 슈리탄이라든지 고폭탄 또는 이렇게 좀 더 큰 거는 좀 더 이렇게 여러 발을 다룰 수도 있고 떨어뜨리는 방식일 수도 있고 오병기기 슈리탄 주사기보다 이게 15분에서 20분 비행 가능합니다. 얼마나 그렇죠. 몇십 킬로도 갈 수도 있는 건데 또 여기다가 추가로 이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장착해서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미니로 탑재를 해서 고체연료, 액체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요. 완전 저렴하지 않나요? 유력만 세다면 유력만 세.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소형으로는 비행 드론을 비행체를 움직여가지고 이게 지금 그 RC카 방식의 미니 비행기인데 여기서 폭탄을 달아서 하면은 꽤 유력이 세겠다. 약간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대를 동원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무게를 좀 지탱할 수 있도록 모터 파워를 좀 더 세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드론 방식이 미니 드론 방식으로 상용 드론을 이용해 수류탄 투사기라든지 사람이 카메라들아 사람이 달라붙는 구조를 1억대 만들자 10억대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미니 반딧불 구조를 부드럽게 수용도로 만들어서 사람 하나 살상할 수 있을 정도 폭염을 달아 사람이 달라붙는다라고 카메라로 탑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판매 이제 뿌려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1억대 뿌려놓으면.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상용 드론에다가 튜리탄 투사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더 미군에서 운영을 하던데 아니면 기술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건데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용하시고 참 답답하네요. 네. RC카 방식의 폭탄을 것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차량 좀 미니카에다 이렇게 폭탄 달아서 동굴 진지 같은 거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자동비 자동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시켜 갖고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전파로 탐지하는 구조도 돌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카메라나 여기 소형 드론 같은데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전파로 금속 탐지, 사람 탐지,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건물을 투시할 수 없으므로 투시를 할 수 있는 저주파 같은 거 쏴가지고 건물을 내부를 촬영해서 여기서 사람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다고 시가전할 때 이거 쓸 수 있는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20 머스탱 6축 자유로 탑재 구성으로 그래서 미니 X320 무게 모델을 그 파워를 괜찮은 거 달면 3만 원대면 이거를 보병에게 무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3만 원짜리 무기가 뭐 투시탄 투사기면은 일단 투사하고 돌아오는 놈 아니면 자폭으로 가는 놈 네, 괜찮겠죠. 폭약의 유력이 굉장히 소형이라도 굉장히 강한 폭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슈리탄 같은 데다 백린탄을 넣어주거나 박격폰단 같은 이런 큰 거 이 정도 판단 큰 거 이렇게 달아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모터 프로펠러를 지금 이렇게 비행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행체가 이렇게 미니 있는데 모터 프로펠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미니로 모터를 위한 미니로 달아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해주면 무게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헬리콥터 같은 데도 밑에 이렇게 달아주거나 기존의 드론에다가도 추가 장착용으로 이렇게 부착식으로 해서 달아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버리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용으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추가로 장착을 해서 모터를 얹어가지고 아래 위로 얹어준다. 좀 이렇게 싼 놈은 오토바이 엔진 있잖아요. 오토바이 엔진을 개조해서 미니로 좀 개조해가지고 4개짜리 탑재를 하면 오토바이 엔진이 하나에 5리터를 연료를 가면은 200km 간다니까 지상에서는 하늘에서는 400km 이상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토바이 엔진 4개 탑재해 놓으면 4, 5 그렇죠. 400, 4, 4, 16, 1600km인데요. 오토바이 엔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미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가성비에서 이거 몇십만 원짜리인데 엔진 오토바이 엔진이 조그맣게 만들면 되게 싸게 10만 원대로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싼 무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1억대에 만든다고 하세요. 지금 얼마나 가성비에서 좋은가. 그죠? 포병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포보다도 낫지 않나요? 폭약기 이력만 세다면 우라늄 프로튬에 가루 구조나 액상 구조를 넣어준다. 수소, 산소 분말을 넣어준다. 이 기술을 장약에도 넣어줄 수 있고 폭약에도 넣어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아니면 뭐 다이너마이트 탄에 저게 뭐죠? 성형 저격탄처럼 해서 뒤로 분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액체 폭탄을 넣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장약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어떤 톡톡캔디처럼 이렇게 탄약 그래서 이렇게 캡슐에다 넣어도 되지만 뭐 이렇게 1차 폭약, 2차 폭약을 같이 모듈 방식으로 다이너마이트나 일반 폭약 쓸 때 딱 장착을 해서 보관할 때는 이게 터지기가 쉬우니까 장착을 해갖고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듈식으로 장착을 해서 보낸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은 너무 싸게 투자가 가능한 보병한테 지급하면 엄청나게 싸게 투자가 가능한 폭약 이력만 세면 액체 폭약을 갖다 달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슈리탄이다. 그러면 슈리탄 터질 시기를 이렇게 타이머를 둬가지고 터지게 하고 전파로 터지게 하는 구조를 내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이나마이트도 전파로 터뜨리고 슈리탄, 박격포탄, 전차포탄, 항공폭탄, 자주포탄 상관없이 타이머를 통해서 터뜨리거나 전파로 터뜨리는 구조로 동시에 터지게 한다고.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같은 데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뢰 같은 것도 전파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플랫폼을 달아갖고 이렇게 도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뢰나 어뢰에다가 잠수하는 것도 있을지 로키드 마틴에서 개념을 쓰시던데 제 기술인데요. 주요 해역에 1000개 갖다 놓으면 이거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플랫폼은 이제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면 물속에서 그 방식을 물을 밀어내는 속도가 더 빠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플랫폼에다 어뢰나 기뢰를 탑재해서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에서는 이렇게 이걸로 움직이고 위에서는 프로펠러 움직이고 두 가지 방식도 위에도 이 방식으로 같이 하나 움직이고 아래 물속에서는 프로펠러 움직이고 위에는 이 방식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빠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갖다 탑재를 많이 못한다 그러면 이거 그 근처에 갔을 때만 이렇게 1km나 2km 갔을 때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프로펠러 방식으로 조용히 움직이거나 이걸 움직이면 속도가 빠를 거다. 기존의 어뢰에다가도 이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어뢰를 탑재를 했다 그러면 어뢰에다가도 프로펠러를 추가로 또 모터를 달아서 탑재를 해주거나 외부 장착식으로 탑재를 해준다는 물속에서 움직일 때 이거 하나를 더 탑재를 해주는 2개나 tab재를 해주면 어뢰 위력이 상당할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성비에서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지금 40에서 100kg 내외 가벼운 무게로 추락 시 파손이 적고 자동차처럼 바퀴를 이용해서 활주로 이착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40
40g에서 100g 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국내 쇼핑에 2만원, 8만원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슈리탄 하나의 무게를 볼게요. 슈리탄 하나의 무게가 240g입니다. 240이니까 이거를 모터를 좀 좋은 놈을 달아가지고 장난감 비행기를 모터를 달아가지고 무게를 둘 수 있게 하거나 추가로 프로펠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프로펠러에 따라서 무게를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괜찮다라는 거죠. 거기다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이거를 외부 장착용으로 하나 만들어주면은 기존에 싼 놈으로도 가능하다. 모터가 파워가 세면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무게 아래부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수리탄 하나가 240g이면 폭발 시간은 4, 5초, 살상 보면 10에서 15분, 한 발당 파편은 1000개. 이건 괜찮지 않나요? 네네네. 지금 멀리 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리탄 좀 성능이 뛰어난 폭탄이면 더 괜찮겠죠.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 소형 RC카 방식의 비행체. 그럼 이거를 소형 RC카 방식의 100kg 미만의 가벼운 무게와 30에서 40 내외의 날개 길이를 가진다는데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탐색하거나 이런 기기로 보병에게 지급할 수가 있어요. 3만 원, 2만 원이니까 카메라 달아서 주변을 탐색을 하고 그래서 보고 이렇게 박격포를 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밤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적외선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나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열화상 카메라 탑재해서 이렇게 좌표 시야 방식으로 움직이죠. RC카처럼 조종기 스틱을 해서 2만원대도 있고 3만원대도 있고, 그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비행체 비싼 거 어느 거 있나 봅시다. 쿼드콥터가 있고요. 실제 비행기를 축소한 모델인데 대형 기체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짜리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보병에게. 그죠. 발사나무나 고밀도 EPO 폼을 사용한 실제 비행기를 축소한 모델도 고급 스케일 고개 RC 비행기인데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기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 무게를 좀 봅시다. 경량 모델 고객이 같은데 중형 스케일 스포츠기는 1.5kg의 내 무게를 가지고 너무 슈루타 하나 정도는 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정찰 비행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병 정찰용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정찰하고 돌아오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드론을 이용해도 되지만 드론이 큰 게 있잖아요. 그럼 정찰용으로 이렇게 그냥 드론을 사용해서 정찰하고 돌아오고 슈레트 하나 정도 투사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겠는가. 정찰하고 나서 그쪽 지역을 파악해서 박격포로 쏘는 이런 기술도, 박격포를 뒤로 공기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전기 방식으로 뒤로 공기를 때려가지고 10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타는 사람을 직접 넣고 가성비에서 좋으니까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유탄 발사기도 자탄 방식으로 해서 유탄 발사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유탄이 헬게 이렇게 드론을 잡는 용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퍼지는, 여기에서 파편이 퍼지는 식으로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탄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박격포탄도 파편은 퍼지는 식으로 만들면 꽤 괜찮지 않겠는가. 여기다가도 뭐 이렇게 백린탄 다루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1.5kg 내 무게를 가진 애가 얼마인가, 중형 스케일 스포츠기가 얼마인가,
중대형 고객이 같은 것도 좀 비싼 것도 있어요. 가성비에서 너무 좋으니까. 일단 정찰용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 무게, 중형 스케일 스포츠기 무게가 전쟁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RC카 방식의 RC카가 2.5kg, 그 다음에 투어링,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탄탄한 셰시와 큰 바퀴로 인해서 2kg이 넘는 경우가 그러면 대형 스포츠용으로는 3kg, 4.5kg 이렇게 그러면 수류탄 두 발 정도는 실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에 따른 무게 변화, 알루미늄 파츠나 탄소 섬유를 많이 사용한 하이엔드 스포츠 모델은 가볍고 견고한 무선시하는 몬스터 트럭용은 더 무겁다.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을 이용한 드론 타격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짜리 다루면 꽤 먼 거리를 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아니면 그것을 카메라를 정찰하고 위치를 파악해서 그쪽 부분을 투사를 발사원 망각구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투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유탄 발사기를 파편식으로 해가지고 자탄식으로 넣어가지고 파편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탄식으로 넣어서 자탄은 뒤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파편식으로 들어가면 파편이 아니 그냥 그게 공중에서 폭발하는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드론을 잡는 용으로 만들면 좋은데요. 자탄 제가 보기엔 이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RC카 방식의 이것이 가격이 얼마인가 봅시다. 가격이 이제 얼마 정도 되나? 5만 원에서 20만 원 내야 되는데 5만 원대 10만 원대면 그냥 대량으로 했을 때 10만 원대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만 원대 중후반에 정찰도 할 수 있고 투류탄도 투사할 수 있고 완전 짱 괜찮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최대 거리를 보겠습니다. 최대 거리를 일반적으로는 보통 100m에서 수백 미터 수준이라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부 추가로 연료를 탑재하거나 모터를 추가로 미니 모터를 연료를 탑재해서 탑재하는 방식이면 좀 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수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조종이 가능하다. 장거리 주행, ELRS 같은 최신 고성능 프로토콜, 수킬로미터 거리 조종. 그렇게 되면 이거 괜찮잖아요. 정찰용으로도 괜찮고, 폭탄 투사용으로도 괜찮고, 위치를 파악해서 박격포로 공격해도 되니까. 그래서 ELRS 수신기와 송신기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더 멀리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다. RC카 방식의 비행체 가성비에서 너무 좋다라는 거죠. 다시는 안전하고 위에서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폭약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폭약 1차 폭약, 2차 폭약을 같이 다는 구조를 다이너마이트랑 기타 다른 데서 넣을 수 있는데 쓸 때 1차 폭약, 2차 폭약이 반응하기가 쉬우므로 그 폭탄 투사할 때만 딱 추가 장착을 해서 보내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거죠. 고성능 폭약은 이렇게 초당 1000에서 8500m에 매우 빠른 속도로 분해되고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폭발물이다. C4, TNT, 다이너마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고성능 폭약과 수류탄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1차 폭약, 2차 폭약을 같이 넣는다면 그 수류탄 자체도 박격본다도 꽤 강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류탄은 폭발 자체 압력보다는 1000개의 규세구치 사방을 비산하면서 살상한다. 살상 반경은 15m에 해당한다.
숫자를 그리는 건 비행체로 숫자를 많이 10대를 동원했다고 합시다. 그럼 꽤 공격할 수 있겠죠. 수리탄에 고성능 폭약과 수리탄의 파괴 유력 비교. 고성능 폭약, 액체 폭약을 탑재를 해서 수리탄 자체에다가 수리탄 같은데 이런 무기에다가 드론 미니 드론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수리탄 떨어뜨리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터만 쐬면 되죠.